자, 다음은 이제 복근 발전기입니다. 복근 발전기는 직근과 자여자 발전기에서 직근과 분근의 어떤 복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근과 직근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복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여자죠. 그죠? 자여자 발전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여자 발전기는 직근 발전기, 분근 발전기, 복근 발전기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분근과 직근이 두 계좌근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근 발전기와 직근 발전기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직근 계좌에 대한 분근 계좌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내분근과 외분근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직근 계좌죠. 직근 계좌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분근 계좌죠. 분근 계좌가 됩니다. 자, 이게 아마추어죠. 정기자죠. 정기자가 됩니다. 정기자 저항이 되겠고. 자, 이거는 요 RS라고 된 것이 이것이 뭡니까? 직근 계좌가 되겠고 이것이 분근 계좌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아마추어 정기자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내분근이라고 그러고 내분근 이거를 오른쪽 그림을 외분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이 직근 계좌를 중심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직근 계좌에 대해서 분근 계좌가 요 RF가 그죠?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자, 이거 직근 계좌가 분근 계좌를 바라볼 때에 이것이 지금 요 정기자하고 같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직근 계좌에서 분근을 바라보면 밖에 있죠. 이것이 직근에서 분근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외부에 존재하죠. 분근이 외부에 존재하니까 이거를 외분근이라고. 분근이 직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외분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직근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두 개 다 전기자의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기자하고 이거하고도 어차피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끼리는 내분근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점을 가지고 내분근과 외분근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직근 계좌와 분근 계좌의 자속이 합해지느냐 빼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구분이 가동복근과 차동복근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요것에 만들어지는 계좌를 파이1이라 하겠습니다. 이거를 파이2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기자에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서 공급되고 여기서 공급되는데, 자, 이거를 파이2 이거 파이1이라고 되는데, 이것이 위상이 같으면은 이거 이제 자속이 직근 계좌 이걸 파이1, 분근 계좌를 파이2라고 하면은 이것이 자속이 합해지면은 총 자속은 파이1 플러스 파이2가 되겠죠. 이것이 전기자에 공급되는 총 자속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동복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동복근. 자, 나중에 용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위상이 달라가지고 서로 방향이 달라가지고 빼지게 되면은 이거를 차동복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다음번에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내분근과 외분근은 그냥 모양만 여러분들이 이게 내분근이고 외분근이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고,
요거 가동복근과 차동복근은 계속 다음에 또 용어가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동복근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복근이다 보니까 직근과 이거는 직권이죠. 여기는 분건이 되겠습니다. 분건 계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자의 자속을 공급하는데 이것을 자속 파이1이라고 이것을 파이2라고 하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위상의 방향이 동일할 때 파이1과 파이2가 합해져서 총 자속이 전기자에 공급이 되겠죠. 이런 방식을 가동복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분건 발전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복건이다 보니까 직건과 분건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건 발전기에서는 부하가 증가하면은 전압 강화가 커져서 단자 전압 V죠. V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가동 복건 발전기에서는 전기자와 직렬로 접속하고 있는 직건 계좌 건선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증가시키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 감소와 전기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보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건 발전기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부하가 증가하면은 단자 전압이 낮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가동 복근을 사용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상쇄시키면서 전압 강화를 보충해 주어서 이렇게 단자 전압이 낮아지는 것들을 보충해 줄 수가 있다. 자, 이 말이 이제 이런 거죠. 자, 분건에서는 여기에 V하고 I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E가 기전력이 E가 있죠. 전류가 부하가 증가되면은 이것이 뚝 떨어지는 단자 전압 V가 이렇게 떨어지는 전압 강화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분건 발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상해주는 이런 단점을 보상해주는 것이 가동복건 발전기라는 겁니다. 자, 가동복건 발전기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복건과 과복건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개 다 그냥 복건 발전기, 가동복건 발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V, I 특성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E가 있겠죠. 이게 무부하 전압이면은 E하고 V가 같은 거죠. V하고 E가 동일하죠. 왜냐하면 무부하는 I가 0이기 때문에 E하고 V가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류를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은 V는 E-IARA가 되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 분건 발전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분건 발전기는 전압이 이렇게 증가되면은 부하가 증가되면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게 분건의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전격 전류에 있어서 이게 전격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에서도 이만한 전압 강화가 우리가 원하는 전압보다도 낮게 나오죠. 분건은. 그래서 이거 가동 복근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전압을 이렇게 요게 우리가 원하는 이 전압이죠. 이게 무부하 전압으로 평복근은 딱 맞아 떨어지게, 평복근은 여기 전격 전압 이하에서는 약간 높죠. 약간 높게 해가지고 전격 전류에서 무부하 전압 E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평복근이고, 과복근은 이거보다도 조금 더 나중에 떨어질 거를 그러니까 미리 과산해 가지고 조금 더 높게,
약간 높여준 게 이게 과복근입니다. 복근을 과하게 좀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전압 강화가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고 평복근은 딱 맞춰주는 거고 과복근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이 과복근이 되겠습니다. 자, 차동 복근 발전기입니다. 차동 복근 발전기는 조금 전에 RS하고 RF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권이죠. 직권 계좌, 이거는 분권 계좌죠. 이거에서 나오는 것을 파이1이라고, 이거에서 나오는 자속을 파이2라 했을 때 이것이 서로 빼지는, 위상이 달라서 이렇게 차감이 되는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직권과 분권의 위상을 좀 다르게 한 거죠. 감는 그 방향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준 것을 차동복권 발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이 요게 가동복권입니다. 가동복권에는 여기 전격 전류에서 딱 우리가 무부하 전압 V0로 V0 이꼬르 E죠. 이거로 딱 떨어지는 것이 평복권이라 했고, 그거보다도 전압 강화를 고려해 가지고 조금 오버 시켜 놓은 거, 이것이 과복권이죠. 평복권보다도 조금 더 높은 전압이 나오도록 해 놓은 것을 과복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우리가 가동복권입니다. 가동복권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차동복권, 이것이 이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죠. 차동복권은 이게 이제 과감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빼지게 되잖아요. 그죠? 빼지게 되면은 이게 어떤 특성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분권보다도 더 못한 거죠. 분권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전격에서 막 전류를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은 부하를 전격 전류 이상으로 부하를 가게 되면은 단자 전압이 급격하게 팍 수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거의 수직으로 급감하는 거죠. 수직으로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 급감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급감을 하면은 전류가 전격 전류 이상으로 부하 전류를 걸르면은 전류가 안 변하죠. 전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전류가 불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동 복근 발전기에서 하나의 또 특징이라는 게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부하 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전격 전류에서 전류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수직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전류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전류라 그럽니다. 전류가 일정한 요거를 정전류 특성을 나타냅니다. 정전류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격 전류에서 부하가 더 커져도 전격 전류 이상으로 전류가 커지지 않고 일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하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하 특성. 드루핑이라고 합니다. 드루핑,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전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차동 복근에서는 이미 감소가 팍 급격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수하 특성을 이용하는 게, 차동 복근은 수하 특성, 이렇게 전압이 전격 전류에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현상, 요 수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정전류원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럼 전류가 일정하니까 또 이게 써먹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복근 발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근 발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근 발전기의 특징은 분권과 직권의 양쪽 특성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종류에는 가동 복근과
차동 복근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조금 전에 가동 복근 특징했고, 차동 복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중요한 거 수화 특성을 이용해서 정전류 원을 갖게 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된다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이게 복근 발전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근 발전기의 용도입니다. 용도. 평복근 발전기는 자, 평복근과 가복근이 있었죠. 이게 가동복근입니다. 그죠? 가동복근에는 평복근과 과복근 두 가지가 있는데 전압이 일정하므로 직류전원, 기계의 여자전원 이것이 중요하죠. 평복근은 전압이 일정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복근은 평복근보다도 전압 강화를 고려해 가지고 업시켜 놓은 거죠. 배전선의 저항에 의한 큰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평복근보다도 약간 업시켜 놓은 이것을 과복근 발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전선이 있잖아요. 배전선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발전기가 과복근입니다. 이미 우리가 발전해서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선의 전압 강화가 있기 때문에 이 미리 그 전선의 전압 강화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약간 업시켜 가지고 과복근 발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 이건 차동복근 발전기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수화 특성을 이용해서 정전류 특성을 이용하고 전류가 일정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수화 특성 하면은 용접기입니다. 용접기는 이게 철을 땜빵할 때 쓰는데 전류가 일정해야 균일하게 용접이 잘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용접기는 수화 특성을 이용한 정전류원을 이용한다. 자, 이까지가 우리가 이제 복근 발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자,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도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전압 변동률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압 변동률 요 입실로는 전격 전압 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입니다. 자, 이거 식으로 하면은 Vn분의 VO 마이너스 Vn입니다. 자, 이게 전압 변동률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어떤 여기 어댑터라고 할까요? 그냥 어댑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거는 AC를 DC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게 12V짜리 전격이 12V입니다. 그죠? 전격이 12V인데, 자, 이것이 부하를 걸게 된, 자, 이게 참 전격이라기보다는 무부하 전압입니다. 이게 부하를 안 걸었을 때 무부하 전압입니다. 그죠? 12V인데 여기다가 어떤 노트북을 연결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PC를 연결했다고 할까요? PC는 그 노트북이 DC를 써죠. 그러면 전원을 연결하면 이 잡아당기면은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 봤죠. 자, 이것이 무부하 전압이고 전압을 쓰니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전압은 항상 떨어집니다. 전류가 흐르면은 전압은 전압 강화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11.5V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무부하일 때는 12V였는데 11.5로 떨어졌어요. 이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11.5V 분의 12 마이너스, 이게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11.5V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100을 곱한 게 입실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가 되게 쉽겠죠. 12분의 12-11.5가 이게 아닌가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기억을 꼭 해 두십시오. 전압 변동률이 우리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